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상하게 한 사람이 자꾸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날 제일 많이 말한 사람도 아니고, 제일 웃긴 사람도 아니고, 옷을 제일 화려하게 입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사람은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는데 한 번쯤 더 떠오르고, 다음에 또 만나면 괜히 반갑겠다 싶은 사람. 반대로 분명 열심히 존재감을 드러냈는데도 돌아서면 금방 흐려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뭘까요? 말주변일까요? 외모일까요? 분위기를 띄우는 능력일까요? 꼭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특별히 튀지 않아도 존재감이 선명한 사람들은 자기를 크게 보이게 만들기보다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자리를 정확하게 조절하는 사람들에 가깝습니다. 크게 웃기지 않아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자기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시선이 한 번 더 머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크게 튀는 사람보다 안정감 있는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아주 짧은 순간에도 상대의 태도와 분위기를 빠르게 읽어냅니다. 그러니까 존재감은 짧은 순간에 반복해서 드러나는 작은 신호들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튀지 않아도 존재감이 선명한 사람들의 공통점 5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보다 타이밍이 더 정확합니다. 존재감이 있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언제 말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는 대체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누군가는 상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기 생각을 얹고, 누군가는 대화가 멈추는 게 불안해서 계속 말을 채웁니다. 그런데 존재감이 선명한 사람은 그 흐름에 급하게 끼어들지 않습니다. 한 번 듣고, 한 번 보고, 조금 늦더라도 필요한 순간에 한마디를 더합니다. 신기한 건 그 한마디가 오히려 더 또렷하게 남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정보의 양보다 그 말이 나온 순간을 같이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괜히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아, 이 사람은 흐름을 읽는구나 하는 인상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조용해도 존재감이 있습니다. 존재감은 소리의 크기보다 타이밍의 정확도에서 생길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 빠른 반응보다 안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존재감이 선명한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황할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고, 예상과 다르면 순간적으로 흔들리기도 합니다. 다만 그 흔들림이 바로 밖으로 표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함께 준비하던 일이 갑자기 틀어졌을 때 많은 사람은 표정부터 굳거나 목소리부터 바뀝니다. 그런데 존재감이 있는 사람은 감정보다 먼저 상황을 붙잡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능한 쪽부터 정리해보죠. 우선 중요한 것부터 다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은 대단히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변 사람을 안정시킵니다. 존재감 있는 사람은 자기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에도 그 감정을 타인에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아, 이 사람 옆에서는 일이 커지지 않겠구나. 사람들은 생각보다 재밌는 사람보다 안정된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세 번째, 상대를 작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대화를 깊게 만듭니다. 존재감이 없는 사람은 대화에서 자꾸 자기 쪽으로 분위기를 끌어옵니다. 누가 무언가를 말하면 바로 자기 경험을 덧붙이고 상대의 이야기가 막 시작되려는 순간 자기 결론으로 덮어버립니다. 반대로 존재감이 선명한 사람은 대화를 자기 쪽으로 빼앗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가 조금 더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가만히 듣고 반응합니다. 그건 어떤 점이 좋으셨어요? 그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있었겠네요. 그때 마음이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이런 질문은 크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받으면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가 가볍게 소비되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대화가 끝난 뒤에도 그 사람이 남습니다.
존재감 있는 사람은 대화에서 자기 존재를 밀어넣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가 자기답게 말할 수 있게 공간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건 생각보다 강한 능력입니다. 조용한데도 대화의 밀도를 바꾸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 말보다 상대의 이야기와 경험을 더 중요시합니다. 네 번째, 자기 기준을 설명보다 태도로 보여줍니다. 존재감이 선명한 사람은 자기 의견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매번 단호하게 맞서거나 유난히 강하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자기 기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무리한 부탁이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은 거절이 미안해서 장황하게 설명부터 합니다. 사실은 안 되는데도 괜히 이유를 길게 붙이다가 결국 또 떠안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존재감 있는 사람은 설명보다 기준이 먼저 보입니다. 그 일정은 제가 맞추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지금은 이 순서로 가는 게 맞겠습니다. 이런 말은 크게 세지 않아도 분명하게 들립니다. 결국 존재감은 남을 누르는 힘보다 자기 기준을 잃지 않는 힘에 더 가깝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기준이 분명한 사람 앞에서는 괜히 선을 넘지 못합니다. 많이 드러내지 않아도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지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끝맺음이 깔끔합니다. 존재감이 선명한 사람은 자리를 확실하게 마무리합니다. 보통 사람의 인상은 마무리에서 더 또렷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존재감 있는 사람은 대화를 마칠 때도 다릅니다. 어색하게 흐리거나 아무 말 없이 사라지거나 끝까지 자기 얘기만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짧아도 분명하게 남깁니다. 오늘 그 말씀 인상 깊었습니다. 덕분에 생각을 좀 정리했어요. 다음에 또 이야기 듣고 싶네요. 이런 말은 크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래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상대와 이 자리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존재감은 첫인상에서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서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튀지 않아도 기억에 남는 사람은 끝까지 정돈되어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특별히 튀지 않아도 존재감이 선명한 사람은 말보다 타이밍이 정확하고 반응이 안정적이고 상대를 작게 만들지 않으면서 대화를 깊게 만들고 자기 기준을 설명보다 태도로 보여주고 끝맺음을 깔끔하게 합니다. 결국 존재감은 눈에 띄는 기술보다 반복되는 태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래 기억에 남는 사람은 자기를 과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짧은 순간마다 자기 자리와 상대의 자리를 함부로 다루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존재감이라는 것도 원래부터 타고나는 힘이라기보다 어떤 순간에 말을 아끼는지, 어떤 장면에서 감정을 정리하는지,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하는지에서 조금씩 선명해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속에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습관도 있었고 앞으로 더 갖추고 싶은 태도도 있었다면 그중 하나만 천천히 가져가셔도 좋겠습니다. 존재감은 갑자기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순간에서 조금씩 쌓이는 거니까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도 관계는 부드럽게 지키면서도 내 자리는 분명하게 지키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